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SUV가 미끄러져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미끄러진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8건에 달합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실태를 점검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화물차 적재물 관련 규정까지 설명했다면 보도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화물차 적재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재 불량 신고 건수는 매해 수만 건이고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 또한 수천 건에 달하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약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형량과 적은 과태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차종이나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적재물을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거나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했다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 건데요. 사고 다발 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 검문소에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과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소방관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한 6만여 명 중 5.2%에 달하는 3,100여 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각각 7.2%, 6.5%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도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참혹한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해외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2001년 9.11 테러라는 초대형 참사로 약 3,000명의 인명피해를 경험한 미국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구조 인력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회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속한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리하는데 자드로 가법에 따라
오는 2090년까지 연장 시행되는데요. 참사 발생 후 거의 평생을 추적 관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또는 은퇴 소방관 및 응급구조대원의 경우 테러 당일부터 약 10개월 이내에 WTC 부지 내에서 단 4시간만 일해도 등록이 가능할 만큼 문턱이 낮은데요. 대상자는 소방관, 경찰,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소 및 자원봉사 인력까지 포함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6년부터 소방과 경찰 등 사고를 최초 목격한 첫 대응자의 PTSD를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법을 도입해 진단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치료와 휴직 접근을 빠르게 하는데요. 일본에는 2004년 효고현에 마음케어 센터가 설립돼 소방공무원 전담 정신건강의사가 포진되어 있고 센터에서 치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담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전담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PTSD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염 등 악재가 겹친 탓인데 채소 가격도 불안합니다. 사과와 시금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8.9% 올랐고 이 가운데 시금치가 무려 171%, 배추는 51%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축산물 생산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7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올랐는데 크게 오른 농축산물이 전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불 여파와 이상 기후 등으로 사과와 채소 가격이 올랐음을 짚으며 생산자 물가 지수의 수치를 통해 분석한 보도였는데요. 올해도 사과 가격이 들썩이고 시금치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먹거리 물가에 지난달부터 물가를 점검하고 안정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농식품 수급 상황 확대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 부진이 심화하는 대추는 정부 비축 물량을 매일 200에서 300톤을 도매 시장에 공급합니다. 또한 사과는 8월 출하 물량이 감소했다가 추석 등 성수기에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약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할인 행사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지속해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세청이 기업들의 통관 비용 절감과 계절별 성수용품 즉시 공급 등을 통한 물가 상승 저지를 골자로 하는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 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물가 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